성균관대는 지금 학종에서 대단히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선발했던 계열 모집인 융합인지에서요, 드디어 수능 최저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 수능 최저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입시의 신개념 대체학벌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자, 지금 고2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오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4월 말에 이제 2027 대입 전형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고2 학생들은 올해가 2025년인데 여러분이 현역으로 대학을 간다면 2027학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2027 대입을 치르게 되는 학년이고 2027 수능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7 대입 전형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대학들, 학과들 전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형 계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전에 저 대학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거기서 변화가 있어요. 그럼 대학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27학년도에는 이렇게 선발하겠다라는 걸 제시해 주는데,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는 대학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형의 변화가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 것인가, 저 대학이 어떤 의도로 그런 전형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 변화가 없는데, 또는 이제 모든 대학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일단 상위권 학생들이 너무나 선호하는 세 개의 대학,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의 큰 변화, 그리고 그 큰 변화가 어떤 효과를 입시에서 불러일으킬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연세대학교 편인데요. 자, 그동안의 연세대학교는 서울대나 고려대 학교하고는 다르게 유형 1의 무전공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만, 드디어 무전공, 진리자유학부라고 불리는 무전공을 신설했습니다. 유형 1에. 근데 이거는요, 2027 전형계획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발표된 거고요. 실제로는 올해 고3들, 2026년도 올해 입시부터 요 자유전공학부가, 진리자유학부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적지가 않아요. 오히려 서울대, 고려대보다 훨씬 많이 뽑고요. 인문계열 127명, 자연계열 132명, 수시에서 112, 정시에서 147명, 상당히 많은 수를 연세대학교에서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자유학부를 지원해 보고자 하는 고2 학생들이라면, 기존에 이제 자유전공,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만, 자유전공학부를 이제 교과 전형이라든지 정시 전형이라든지 그 이제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지원을 하면 되는데, 학종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좀 뽑고 싶어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공적 합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문계열로 진리자유학부에 합격해도 나중에 자연계열 학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메디컬이나 사범대를 제외하고는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이 친구가 국수, 영사과와 같은 주요 과목에서 어떤 성취도를 올렸는가, 물론 학종이고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지원할 거기 때문에 등급만 보진 않습니다. 원점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학업 성취도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특정 계열이나 학과에 매몰되지 않은 어떤 다양한 과목 이수나 다양한 경험들이 적극적으로 생기부에 드러날 때 이런 자유전공학부에서 좋은 평가, 학종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서울대나 고려대를 포함한 명확하게 내가 학과를 정하지 못했던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연세대 논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 논술이 없어지고 수리 논술만 지원했기 때문에, 수리 논술만 치렀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가 2027학년도부터는 자연계열과 통합계열에 다시 과학제 시문이 들어옵니다. 논술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어요. 이제 자연계열은. 그럼 선생님, 통합계열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연대가 한 가지 변화폭 가운데 하나는 기존 상경계열에 포함되어 있던 응용통계학과가 이제 문과가 아니라 통합계열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통계학과라든지 또는 간호학과라든지, 그리고 생활과학대학에 소속된 뭐 의류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아동학과라든지 디자인학과, 이런 계열들도 통합계열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는 과학제 시문도 준비해야 된다. 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수학과 과학을 동시에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과학고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보여주는 연구하고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게 연대 논술이 바뀌는 거 아닌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큰 변화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연세대 국제형 전형이 있습니다. 학종에서 이제 국제 캠퍼스에서 이수하는 그런 전형인데, 1단계 통과 배수를 4배수에서 5배수로 확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연세대학교는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교과형과 학종을 중복할 수가 화루형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국제형은 별개였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국제형을 연대를 중복 지원을 2개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친구들한테 1단계 5배수로 확대한 거는 뭔가 연대에 대한 중복 지원 의지를 조금 더 높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배수를 늘렸다는 얘기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1단계 합격자들, 최종 합격자들 중에 이제 충원을 해보니까 그 충원이 조금 많이 되더라. 이런 경우에 보통 배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접에 자신감이 있는 어떤 자사고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대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전형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또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성균관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성균관대는 지금 학종에서 대단히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학종에서 기존의 융합인재, 그러니까 이제 계열이라든지 뭐 경영학과 이런 선발했던 계열 모집인 융합인재에서요 드디어 수능 최저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 수능 최저가 만만치가 않아요. 수능 최저 수준이요 3합 6에 탐구 2과목 평균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국수 영탐탐 교과 논술에서 보던 그 최저보다 더 강화된 형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약학과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 논술 기존의 성균관대가 도입했던 국수 영탐탐 방식이 아니라 탐구 과목 평균 2과목으로 본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또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능에서 과탐, 사탐 필수 응시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사탐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균관대가 이제 이런 조건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탐구 2과목 평균 등급과 만약에 과탐 하나 이상 응시한 친구라고 한다면 과탐 등급 중에 더 높은 등급이 있다고 하면 그 과탐 한 과목 등급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사탐 2개를 응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2개 평균을 봅니다. 즉 2등급, 3등급을 받으면 그 친구는 3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과탐 하나 이상을 응시했는데 과탐 한 과목이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그 친구는 수능 최저를 볼 때 이 탐구를 2등급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훨씬 유리해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과탐을 응시하는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어쩌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그런 학종을 도입했다. 그럼 이 의도는 뭐냐? 수능 최저를 3개 이상 영역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아무래도 영과고 친구들보다는 상위권 일반고나 또는 자사고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 농어촌 전형, 이웃사랑 전형,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모집하지 않고 정시 모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있는 친구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대도 학종에 수능 최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기존에 봤던 탐구형 전형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집어넣은 성창형 인재라는 그런 전형이 드디어 27학년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최저가 교과보다 더 셉니다. 3합 6의 탐구 하나예요. 자, 물론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같이 1등급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유리한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역시 중앙대에서 뭔가 내신이나 학생부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수능 최저 역량을 갖춘 그런 지역의 학교들, 유형의 학교들한테 학종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제 성균관대나 중앙대 같은 이런 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한양대가 기존의 학종 추천형으로 선발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학종에서도 뭔가 다른 평가 요소, 수능이라는 평가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학교 유형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이게 2027 전형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기존의 학종에서는 이제 약대에서 또는 의대에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앙대 의대나 중앙대학대는 융합형이나 탐구형에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과고 친구들이라든지 전사고 친구들의 거의 동무대였는데 이 성장형 인재를 도입하면서 약대는 무려 탐구 하나를 보긴 하지만 4하보, 의대는 탐구 2개 평균의 4하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가장 기존의 의대에서 수능 최저가 셌던 고려대 학교보다도 더 센 수준의 최저예요. 그런데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대보다는 고려대 의대의 선호도가 더 높잖아요. 그렇다면 학종에서 중앙대 성장형을 만약에 의대로 쓰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그 내신 입결은 생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의학학 계열에서 중앙대 성장형 인재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 고2 학생들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한 가지 변수가 중앙대 논술은 세계 영역을 보는 논술이었는데 그 기존의 일반형은 그대로 두고요.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창의형 논술을 신설했습니다. 이변이죠. 상위권 대학교에서 연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수능 최저가 되게 셌는데 그래서 그럼 중앙대 창의형 논술은 어떤 친구들을 지원하라고 판을 깔아놓은 거냐?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영과고 학생들한테 이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다면 메디컬을 포함한 상위권 학과는 이제 연대를 쓰거나 중대를 쓰는 아이들, 영과고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중앙대의 경우에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무조건 수능 최저를 맞추는 전형이 유리하겠지만 정말 내가 수리 논술이나 또는 인문 논술에 있어서 정말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인데 수능 최저가 불안했다. 또 우리 학교에서 수능 대비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창의형이라는 또 다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2 학생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연대, 성대, 중대의 큰 변화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또 전형계획에서 다른 학교의 어떤 변화가 포착된다면 그리고 이제 모집 요강에서 변화가 포착된다면 그 점에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치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